만약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에 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각지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게 된다면 그 삼각지 국방부 청사 인근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돌박이가 굉장히 유명한 집도 있고 뭐 해장국집이 유명한 집도 있고 중식, 한식, 일식 다 갖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정감 있는 골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용산시대 이쪽으로 지금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보다 비용 절감이다라는 얘기가 오늘 새롭게 나왔어요.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비용이 500억이다. 그런데 국방부로 가면 이전 비용이 100억이다. 박선미 변호사님, 이거 왜 이렇게 비용 차이가 납니까? 국방부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그 설비가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국방부가 용산 기지와 가까이 있습니다. 용산 기지가 공원화된 이후에 아마 국방부가 굳이 용산에 그 소재할 필요가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각종 공관 그리고 집무실 등이 상당히 완비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 비용 면에서 상당히 절감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말이 어렵던데 지금 뭡니까? 프레지덴셜 에어리아. 그러니까 프레지덴트의 TIAL이 붙였고 에어리아 공간, 뭐 대통령적 공간 뭐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대통령의 공간, 즉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미 백악관처럼 단순히 집무실 그리고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을 그 전반적인 공간 자체를 조성하겠다는 의사로 보이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존과 다른 공간 구도를 조성해 보겠다는 의욕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삼각지 사거리에 바로 국방부 청사와 부지가 있고 그 맞은편에 미군 부대가 있었던 부지가 있는데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미군 부지의 상당수가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는 용산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아마 그 영역까지를 다 시민들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김은혜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용산을 포함해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되고 그럴 정도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제로다. 결국 청와대는 안 가겠다. 취재에 의하면 용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비용도 500억에서 100억으로 줄일 수 있고 앞에 시민공원과 소통을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달 내에 혹시 이전할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긴 한데 함께 보시죠. 급할 필요는 없죠. 군소식통 인수위와 협의에 이어서 국방부가 장관실 등이 있는 국방부 신청사 1층에서 5층 사무실을 3월 안에 정리하는 방안으로 세부 계획 검토해와 이러면 준해 사무실 철수 가능성, 사무실 정리 후 4월에 리모델링, 한 달간 공사를 하고 5월 10일 취임 전에 집무실 이전을 완료한다라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정아 대변인님, 네. 아시다시피 국방부 청사 저 뒤에 있는 그림, 네. 국방부 청사에 장관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자실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그 바로 밑에 있는 합참본부로 이전을 하겠다. 네. 그게 이제 4월 전에 이제 이전을 하고 4월 한 달 동안 리모델링한다. 뭐 그런 계획입니까? 맞습니까? 아마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는 뭐 부적절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용산 국방부 검토 그리고 그 한남동에 가면은 몇몇 분들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사실은 대통령 관저로 쓸 수 있게 충분히 훌륭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을 고려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갈 거면 굳이 왜 청와대에서 나왔나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예. 그래도 지금의 청와대가 뭐 조선시대 궁궐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1000년의 역사 동안 그 안에서 무언가 임금도 있었고 대통령도 있었고 좋은 일 나쁜 일 있었던 그 시대가 마감이 된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를 이제 활용해서 집무실로 쓸 계획으로 지금 뭐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근무하는 동안, 대통령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뭔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구중궁궐이라는 그런 오명의 시대는 좀 없고 국민들과 정말 예. 가까이에서 근접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좀 기대해 봅니다. 속보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늘 발표된 게 62만 1,328명. 맞습니까? 제대로 된 속보입니까? 62만 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룻밤새 20만 명이 급증했다는 건데 수치적으로 좀 당혹스러운 수치가 지금 발표됐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게 40만 명이었죠. 그런데 그 전날 밤 9시에 40만 명이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제가 어제 문제 드렸는데 정부에서 집계 착오가 있었다. 누락됐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락된 걸 포함해서라도 하룻밤 사이에 62만 명이 넘었다고요? 하룻밤 새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건 아닐 것이고 결국은 그만큼 많은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도 확진 양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계로 포함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해될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방역수칙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논란일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용산시대 이전은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총리와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위성 지도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빼봤습니다. 여기가 영국 총리 관저죠. 유명한 이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 겸 집무실인데 이렇게 보시면 시민들의 접근이 비교적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통제도 비교적 덜 돼 있습니다. 영국은 여왕이 있는 버킹엄 궁이 오히려 그 철망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총리 집무실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영국도 시민들 접근이 자유로운데 경호할 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어디 있을까? 함께 보시죠. 자, 파리입니다. 제가 연수에 가 있었던 프랑스 파리. 엘리제 궁이고 아시다시피 오 샹젤리제 하는 그 샹젤리제 거리. 쇼핑대로와 프랑스 대통령의 이 엘리제 궁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저기도 경호를 하긴 합니다만 관광으로 갈 수도 있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시내 한 복판에 프랑스와 영국 정상들은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글쎄요. 엘리제 궁이나 다우닝 10번지의 영국 총리 관저와는 조금 느낌은 달라지겠군요. 그렇죠. 어제도 약간 제가 이제 과연 국방부로 가는 게 말한 것처럼 광화문에 있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것 말고 다른 의미가 있느냐, 아까 탈청와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느냐 이런 약간 의문을 품었었는데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영국 총리가 이제 관저와 집무실 같이 있는 다우닝가 10번지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통령인 엘리제 궁 같은 경우는 다 대로변 관광지 번화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호와 보안이 우리나라만큼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경호와 보안을 좀 포기한 대신 시민과의 공존을 택한 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건데 결국은 탈청와대라는 게 결국은 이제 시민과의 공존을 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만약에 광화문으로 올 경우에 뭐 비용이 500억 정도 드는데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가면 한 100억이기 때문에 거의 5분의 1, 뭐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전을 하지 않으면 이전 비용은 영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서 왜 이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이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간다는 게 감으로써 이제 다시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열고 그럼으로써 이제 시민과의 공존을 얼마만큼 이루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전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청와대를 나가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청와대를 나옴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탈권위와 불통의 시대를 열고 그만큼 시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에서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고 또 거기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그런 걸 좀 기대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도 저는 기대했었는데 뭐냐면 정부 청사 1층 현관 앞에서 딱 나오면 앞에 광화문광장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청와대 구중관과 구중궁궐 안에 또 들어가서 거기서 계단 앞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 것보다 무슨 일 있을 때 정부 청사 앞에 딱 나와서 광화문 광장 시민들 딱 서 있고 거기서 직접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데서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하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을 내심 좀 기대했었는데 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게 되면 도심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좀 상식적으로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그런 건 좀 아쉽게 됐다라는 좀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를 실현하느냐라는 의지에 이재명 기자 말처럼 달려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